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봄날, 나는 작은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다. 커피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고 바깥에서는 길고양이 한 마리가 졸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고양이에게 빵 조각을 던져주며 당뇨 예방을 위해 식단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때 마치 우연처럼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내 귀에 들어왔다. 대화의 주인공은 건강 전문가로 보이는 중년의 여성과 그녀의 친구였다. 그들은 당뇨 예방에 좋은 식단 관리 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다. 요즘 단순 탄수화물 줄이려 노력 중이야. 빵, 쌀, 그리고 정제된 설탕 같은 것들 말이야. 중년 여성은 손짓으로 그녀의 빵을 가리켰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대신 통곡물과 채소로 식단을 채우고 있어. 이런 음식들은 천천히 소화돼 혈당을 안정시켜주거든. 그녀의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맞아. 그리고 단백질 섭취도 중요해. 닭가슴살, 생선, 혹은 두부 같은 것들 말이지.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고 혈당 상승을 막아줬어.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듣자마자 머릿속에서 다양한 요리 아이디어가 빠르게 떠올랐다. 아몬드와 블루베리로 토핑한 오트밀, 샐러드에 신선한 야채들 사이에 숨어있는 닭가슴살, 그리고 아침으로 바나나와 견과류를 곁들인 그리스 요거트. 대화는 이어졌다. 그뿐만이 아니야. 중년 여성이 말을 이었다. 식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해. 공복을 오랫동안 유지하면 반동으로 지나치게 많이 먹을 수 있거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마음속에 새겨 넣었다. 지나친 공복은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게 만들 수 있어서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하루에 3끼 대신 5끼를 먹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음료수 조심해야 해. 그녀의 친구가 덧붙였다. 물론 물을 가장 많이 마시려고 하고 당분이 많이 든 소다나 과일 주스는 피하고 있어. 대신 녹차나 허브차를 마시는 게 좋더라고. 길고양이는 혀로 앞발을 깨끗이 하는 중이었고 나는 그 고양이를 보며 결심했다. 내일 아침부터는 고양이처럼 유연하고 세심하게 나의 식단을 관리해보자고. 오늘 카페에서의 우연한 대화는 내 삶을 더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어줄 것 같았다. 겨울이 되기 전까지 나는 여러 가지 요리를 시도해보았다. 퀴노아 샐러드부터 렌틸콩 스튜까지. 내 식단은 점점 다양해졌고 나의 노력은 점차 결과로 나타났다. 몸의 에너지가 풍부해졌고 하루하루가 상쾌했다. 길고양이는 더 이상 나를 보러 오지 않았지만 나는 나 스스로에게 맞는 건강한 식단을 발견했고 그것을 유지해 나가고 있었다. 카페에서의 그 대화가 나의 미래를 바꿔놓았음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운동과는 담을 쌓고 살던 나는 헬스클럽 멤버십을 사놓고도 몇 번 출석하지 않아 공간만 차지하는 멤버십 카드를 볼 때마다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SNS에 올라온 멋진 복근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내장 비만을 자랑하는 듯한 나의 상태를 깨닫고 조금은 부끄러웠다. 결심은 파블로프의 개처럼 조건 반사를 일으켰고 나는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찾기로 했다. 마침 인터넷에서는 간단한 복부 운동으로 복근 만들기에 관련된 기사가 자주 보였고 나는 그것을 주목했다. 기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각각 10분 정도만 투자하면 할리우드 스타처럼 멋진 복근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 말이 사실인지 긴가민가 했지만 시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운동 프로그램은 총 3가지로 나뉘어 있었다. 첫 번째는 프론트 플랭크로 팔꿈치를 내리고 몸을 곧게 펴서 30초 동안 버티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간단해 보였지만 20초가 넘어가자 온몸이 흔들렸고 복부에 극한의 압력을 느꼈다. 두 번째 운동은 바이시클 크런치로 마치 누워서 자전거를 타듯 다리를 공중에서 구부리며 복사근을 사용하는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숨이 가빠질 정도로 강도가 있었지만 그만큼 효과를 보는 느낌이 들었다. 마지막 운동은 레그레이즈였다. 바닥에 누워서 다리를 곧게 펴고 천천히 들어 올린 뒤 다시 내리는 운동이다. 간단히 따라할 수 있었지만 복부 전체를 긴장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3가지 동작을 세트로 구성하여 쉬는 시간을 최소화하며 10분간 반복했다. 첫 주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복부가 아파서 웃을 수도 없을 정도였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두 번째 주가 지나자 거울 속에서 약간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렇게 6주가 지나자 나의 복부는 뚜렷한 복근 라인을 자랑할 정도로 달라졌다. 매일 조금씩 변화하는 내 몸을 보면서 나는 작은 성취감과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 이제는 자랑스럽게 친구들에게 나의 복근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고 너무 어렵지 않은 이 운동 프로그램이 내 건강과 자신감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운동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며 나는 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것을 다짐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건강과 미모를 동시에 추구하던 마을이 있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모두 아름다운 외모와 더불어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완벽한 영양소 조합을 찾는 것을 목표로 삼았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나 다이어트 성공으로 유명했던 이가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미나였습니다. 미나는 대학 전공부터 영양학을 선택해 수년간 이론과 실제를 병행하며 완벽한 식단을 연구해왔지요. 많은 이들이 미나에게 조언을 구하러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동네 친구 수지와 미나가 커피 한 잔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수지는 2년째 다이어트에 실패하여 유독 고민을 안고 있었죠. 미나,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 완벽한 조합을 찾을 수 있는 거야? 수지가 묻자 미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맞는 단 하나의 조합이 있는 건 아니야. 다만 공동의 원칙은 존재해. 가장 중요한 건 기본 영양소, 즉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적절히 배합하는 거지.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미량 영양소도 빼놓을 수 없고. 그렇다면 하루 식단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 거야? 미나의 이야기를 듣던 수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미나는 여유롭게 그녀의 비밀 레시피를 수지에게 전수해 주었어요. 우선 아침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해야 해. 예를 들면 달걀이나 두부를 넣은 샐러드 같은 거. 그래야 하루 종일 포만감을 느끼기가 수월하지. 점심은 어떻게 해? 하고 수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묻자 미나는 메모장을 꺼내 들며 쓰기를 시작했어요. 점심에는 복합 탄수화물과 채소를 함께 먹는 것이 좋아. 밥 대신 귤이나 퀴노아를, 채소와 함께 닭가슴살이나 생선을 먹어보는 것도 좋아. 저녁엔 칼로리가 너무 높아지지 않게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수지가 걱정스럽게 물어왔어요. 미나는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 저녁에는 가볍게 먹는 게 좋지. 대신 식이섬유로 배를 채워야 해. 예를 들어 고구마나 버섯, 그리고 플립 샐러드 같은 거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팁을 줬죠. 수지야, 식사 시간 간격도 잘 지켜줘야 해. 규칙적인 시간에 먹어야 신진대사도 활발해지고 그만큼 체중 감량이 쉬워진다고. 두 사람은 오랜 대화를 나눈 끝에 마침내 수지는 미나의 조언을 따라보기로 결심합니다. 몇 달 뒤 수지는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역시 진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올바른 영양소의 조합이 절대 필수라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이후로도 미나는 계속해서 자신의 연구를 이어나가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전파했다지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는 다이어트와 건강의 비밀이 아니라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일반적 상식이 되어버렸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은 생존을 위해 음식을 섭취해왔다. 진화의 과정에서 인류는 단순히 생존을 넘어 더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식단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양학자이며 유명한 셰프였던 사라는 건강한 식단을 찾기 위해 세계 각지를 여행하게 된다. 사라는 첫 번째로 한국을 방문하였다. 한식의 기본인 밥과 함께 다양한 발효식품들에서 나오는 유산균과 풍부한 채소를 보면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그녀는 김치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산균이 장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연구하고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더 많은 발효식품들을 조합하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그녀는 지중해 연안으로 떠났다. 지중해 식단은 올리브 오일, 신선한 해산물, 그리고 각종 채소와 과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지방 섭취의 질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좋은 지방은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또한 이곳의 음식들은 천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노화 방지와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사라는 아시아를 다시 방문하였다. 이번에는 일본이었다. 일본의 전통 식단에서 두부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과 해조류에서 얻을 수 있는 미네랄이 그녀의 관심을 끌었다. 해조류는 요오드, 칼슘, 마그네슘 같은 필수 미네랄이 풍부하여 대사의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생선은 필수 지방산을 제공하여 심장 건강을 증진시켰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남미로 향했다. 특히 페루에서는 퀴노아와 같은 슈퍼푸드를 만날 수 있었는데 이는 완전 단백질을 제공하며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고구마와 같은 뿌리채소들은 저항성 전분을 통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었다. 수년간의 여정 끝에 사라는 전 세계에서 얻은 영양 정보를 조합하여 최적의 식단을 구상할 수 있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균형 잡힌 섭취와 더불어 발효, 식품과 항산화 물질의 적절한 조합은 현대인의 건강한 식단을 위한 기초가 되었다. 이러한 식단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요리를 제공하기로 결심한 사라는 자신의 레스토랑을 열고 세계의 건강한 식탁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요리는
영양가가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맛 또한 뛰어나 손님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게 되었다. 사라의 노력은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식단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귀감이 되었다.